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올해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3만여 명에게 공익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16,000여 명과 사찰 음식을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는 총지종이 제2의 창종 각오로 종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모임이 금지되면서 교도들이 모인 법회는 열지 못했지만 육행 실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대구 달성 용린사지 발굴조사 일환으로 학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고려시대 대견 불만명, 기와편 등이 출토돼 빛을 산 대견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청년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법회 대신 소규모 단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중국 충칭시의 한 아파트 사이에서 머리 없는 석각 불상이 출토돼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불교국가 부탄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정 법안이 양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성과집에 따르면 올해 3만여 명에게 공익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고 100회에 걸쳐 16,000여 명과 사찰 음식을 나누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템플스테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템플스테이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는 더욱 확대했습니다.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가운데 82%인 114곳이 기꺼이 나눔에 동참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템플스테이 사찰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공익적 사업을 많이 했던 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여행업계나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치유를 불교문화사업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불교문화사업단은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확대를 올해의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코로나19 특별치유 템플스테이를 마련했습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통해 코로나19 의료 방역 관계자 2,400여 명에게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또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여행업 관계자 3,500여 명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망 나눔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 사업도 펼쳤습니다. 100회에 걸쳐 의료진을 비롯한 국민 16,000여 명에게 사찰음식 도시락과 간식을 나눴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또 새로운 희망이 있는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또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피로서 빨리 치유와 또 힘을 얻고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늘 염원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익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89,000여 명, 올해는 3만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익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나눔을 확대하고 치유와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가 연말 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보시행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어제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2011년 12월 자비나눔 기금 1,000만 원 보시를 시작으로 매년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재난과 재해가 발생될 때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제법원대종사는 평소 법문을 통해 나를 찾는 참선 수행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동체 대비의 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계종 서남사가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계종 서남사가 독자적 신도를 갖추고 종교 활동을 해왔는지 상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은 2004년 순천시가 태고종 서남사 허가를 받아 사찰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한 뒤 발생했습니다. 서남사를 두고 태고종과 소유권 소송을 진행 중인 조계종은 조계종 서남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지만 순천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는 총지종이 제2의 창종의 각오로 종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모임이 금지되면서 교도들이 모인 법회는 열지 못했지만 육행 실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는 총지종이 24일 총기 49년 창교제를 맞아 각 사원에서 불사를 봉행하고 종조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모임이 금지되면서 교도들이 모인 법회는 열지 못했지만 제2의 창종을 위해 승속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육행 실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땅에 밀교를 새로이 중흥시키고 또 준재가능법과 삼밀과 육행으로 지도해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해탈시키려고 했던 창종정신을 오늘날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라고. 불교 총지종은 종조 원정 대성사가 밀교의 대중화를 선언하며 1972년 12월 24일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창종했습니다. 총기 49년 창교제를 맞아 종령 법공 대종사는 유시를 통해 사회와 경제가 팍팍해질수록 종교의 감로와 자양분은 더욱 필요하다며 위로와 보살핌의 밑거름을 불자들이 갖고 나가야 한다며 제2의 창종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공대종사는 종조가 강설한 육행의 실천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구율법이라며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삼밀수행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총지종 교도들이 전부 동참할 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각 사원에서 비대면으로 봉축하고 또 창교 정신을 되새기는 내년 창종 50년을 맞는 총지종은 원정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종조의 일대기와 진영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창종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지종은 삼밀과 육행 실천을 강조한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겨 반세기를 돌아 미래 100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반세기로서 중년을 맞이합니다. 가장 왕성하고 또 발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지종도 창교제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창종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잘못된 길이 없는지 또 방향은 바로 가고 있는지 또 종종님의 그런 창종 정신을 본받아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교도들의 참석 없이 비대면 불사를 봉행한 총지종은 코로나 대유행의 종식과 제2의 창종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역경을 헤쳐나가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대구 달성 용리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학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고려시대 대견불만명 기와편과 조선시대 암수막세 등이 출토된 가운데 비슬산 대견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일명 금수암지로 불리며 비슬산 대견봉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산 중단부에 위치한 달성 용리사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고고학적 조사를 시행해 추정사역과 석탑, 초석 등의 유구를 발굴, 고려와 조선에 이르는 사찰 터임을 확인했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새롭게 발간한 한국의 사지 달성 용리사지. 보고서는 그동안의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출토 유물과 가람 배치에 대한 성격을 밝히며 비슬산 대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3,6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눠 토양 정리와 트렌치 설치 등을 통해 층위별 조사와 유구 훼손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설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견사가 있고 직선 거리가 한 1km, 1.3km 정도 되거든요. 그 용리 사진은 발굴은 한 거 알고 시구를 했어요. 트렌치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일정 부분 간격으로 파서 시굴 조사를 통해 대견 불만명 기하편이 다수 확인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타문양의 복합과 어골문 등 제작 기법을 통해 고려시대로 드러났고 대견이라는 명문을 바탕으로 해당 사지와 대견사의 관계를 추정했습니다. 더불어 막새와 평기화 등 5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근거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 등 중창 불사를 거쳐 사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12세기나 13세기 정도의 그 기화로 보여집니다. 대견 불명이라고 하는 명문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 발굴 조사를 해보면 아마 거룩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성보 문화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외에도 다수의 청자편과 분청자편을 비롯해 토제벼루, 금속 유물 등도 제시하며 향후 용리사지 보존과 정비 방안 수립에 또 다른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넘게 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비중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적으로도 그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이제 사찰 터에는 지금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용리사지에도 발굴을 하면은 아마 좋은 문화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굴 보고서를 통해 용리사지의 유물은 물론 대견사와의 관계를 제고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정밀 연구를 이어가며 폐사지 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이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지역 내 건축 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에 위치한 비암사 극락보전을 지역 유형문화재 제1호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짝 지붕으로 공포 구성과 첨차의 배열 방식 등 조선 중기 이후 다포 건축물에 보이는 특징이 반영돼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창호의 원형을 되살리고 17세기 중엽 지역 사찰의 시대 특성을 간직한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 신임청장에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 청장은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은 정통 행정관료로 문화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과 문체부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문화재청 차장을 맡아 치밀한 일처리와 추진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 신임 청장은 국내 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과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재가 치유와 공감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포교 주축인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가 차기 회장 후보 미등록 사태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각 단체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단체가 겪는 어려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차기 집행부 구성과 사업계획 논의 등으로 신행 포교단체들이 한창 분주해야 할 이때 청년 포교를 담당하는 대한불교청년회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차기 회장 후보가 없어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표 선출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제 법회나 활동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좀 단편적인 부분도 생기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깊이 있는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동아리 회장 선출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희 이제 대불련 중앙사무국 회장 선출에도 좀 영향이 많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이미 청년층의 종교 활동이 약화되고 있었고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동안 비대면 문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청년단체는 기성세대보다 유연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특정 공간에 대중이 모여 봉행하던 법회 대신 소규모 단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대안으로 꼽힙니다. 소규모 팀 조직, 교육 조직으로 조직 운영을 재편하고 그런 소규모 조직에서 검증된 인재들이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조직을 세분화하고 지역화하고 그런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면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은 부수적인 수단일 뿐 종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릅니다. 중생의 이고등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의 전도 선언처럼 그동안 청년층에 제대로 된 위로와 안정을 제공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비난이 신천지에 퍼부어졌지만 우리 불교를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는 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가? 우리 한국 불교에는 오지 않는데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불교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된 코로나19로 사찰과 신행단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지 기반이 약한 청년층 포교에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중국 충칭시의 한 아파트 사이에서 머리 없는 석각 불상이 출토돼 화제입니다. 한편 불교국가 부탄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개정 법안이 양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허름한 아파트 아래 절벽에 거대한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9m 높이에 달하는 석각은 머리가 없는 상태로 고층 아파트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충칭시 난안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 환경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 불상은 수십 년간 건물과 수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불상을 촬영한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불상의 제작 연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역 문화재 당국은 청나라나 중화민국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상의 정확한 조성 연대와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보존 계획을 세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불교 신자가 75%를 차지하는 부탄이 지난 10일 상하원 모두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성애 합법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하원에서 동성관계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부탄 형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비정상적 성관계에 동성애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양원 69명 중 기권 6명을 제외한 63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부탄은 대만, 태국, 홍콩에 이어 동성애를 인정하는 4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부탄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은 이 같은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부탄 성소수자 그룹을 이끄는 활동가 타시 타셰테는 이번 개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탄 사회의 낙인과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에 통과돼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 이번 부탄 형법 개정은 국왕의 승인을 거치면 효력을 얻게 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해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원이 지역 내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고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원은 지난 21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고 개관식을 봉행하며 지역 내 허브복지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원 대표이사 해원정사 주지 원어스님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같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급식 서비스, 재가복지사업, 복지기관 시설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발굴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 불교총연합 신도회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불교총연합 신도회와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은 지난 23일 부산 진구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연탄 2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부산 진구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 350세대에게 나눠줄 김장김치 3,500kg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산불교총연합 신도회 박수관 회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웃들이 작으나마 이번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연말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